제가 볼 때 하나경 씨가 넘어진 것은 절대로 연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맞아, 같아요. 연기 아닌 거 의도는 없었던 것 약간 같아요. 동그란 판이 미끌미끌해 보여요. 많이 넘어져 봐서 압니다, 제가. 네, 저거는 의도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의도했다고 봅니다. 오.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걸을 때 내가 어디로 가서 포즈를 취하겠다라는 게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그 판이, 원래 그 판이 보통 시상식에 있습니다. 그 레드카펫에. 근데 보통 그걸 보고 가려고 하면. 근데 일부러 지금 모든 게 조금씩 일부러 보이는 그게 있어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제가 보기에는 넘어지는 것까지. 아니에요. 제가 아니, 보기에는 많이 가는 분이 그거는 아니잖아. 너무 오해하시는 거고요. 사실은 저 레드카펫 앞에 쓰면 정신이 없고 맞아. 사진 찍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안 자기가 추워요. 너무 떨려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고 사람들을 의식하다가 자리가 이쪽에 가야 된다니까 뒷걸음질 치다가 전 넘어져 맞아, 걸로 맞아. 보이거든요. 아니 우리가요 의상 다 갖춰 입고 나오면은요 정말 우아하게 예쁘게 걸어가서 사진이 아름답게 그럼요. 찍히고 싶은 게 여자의 마음인데 그렇죠. 내가 굳이 저렇게 막 넘어지면서 자빠져가지고 찍히는 사진이 이게 회자될 걸 뻔히 아니, 근데 아는데 한다는 건 지금,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 레드카펫을 많이 안 걸어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풀 세팅하고 그 긴 치맛자락을 입고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저렇게 파워워킹을 하는 거는 저 파워워킹은 저건 의도된 거예요. 네, 하나경 씨는 당시 속으로 와, 레드카펫 진짜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파워킹을 막 하고 있는데 포토존에 섰더니 갑자기 미끄러졌고 아까 보다시피 그리고 넘어지고 나서 옷을 보니까 깊은 브이넥이었던 이 드레스가 옆으로 확 돌아갔다라는 거죠. 얼른 노출된 부위를 잡고 이제 수습을 했다고 하는데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저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은 척 이야기를 하긴 했으나 사실은 무척 창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괜찮아요. 정말 결과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경 씨가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만 알 거고요. 이거는 평생 밝혀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는 전 얘기하고 싶어요. 영화제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오래 취재를 해왔는데 왜 넘어지는 사고들은 주로 의상, 그런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분들 위주로 저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저는 합리적 의심은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가볼만 하죠. 그 전후에 그 당시에 이제 레드카펫을 밟았던 약간 유명하지 않은 여배우들의 그 노출 경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의심이 갈 만한 상황이죠. 어떤 여배우는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여배우였는데 정말 사진 기자들이 웃었어요. 일부러 어깨를 흘러내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실수로 노출을 한 것처럼 하는데 올리면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기자들이 그게 가능해요? 그 연기도 너무 신인다운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진을 찍을 여유를 주는 거예요. 이거 빨리 올리면 사진을 못 찍으니까 자꾸 부여잡고 시간을 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좀 이야기를 시작하고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오이네 씨예요. 오이네 씨도 이제 레드카펫에서 굉장히 노출로 검색어 1위를 차지한 친구인데 그 이미지가 너무 세니까 본인이 연기를 더 하고 싶은데 계속 사람들은 그 이미지로만 본인을 잣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약간 고민이 굉장히 그게 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잠깐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굉장히 큰일이냐 달려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한 득과 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드는 스타들의 노출 수위의 선을 가장 처음 넘었던 스타는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네. 사실 저도 90년대 방송을 해봤지만 방송이 워낙 그 당시에는 엄격해서 귀걸이도 안 됐고 염색하는 때도 안 됐을 때가 있었고 노출은 거의 상상을 못할 때였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이분이 섹시 아이콘이죠. 10미닛으로 이효리 씨가 어떻게 보면은 원조격이었지 않을까요? 예. 이효리 씨보다 무려 30년이나 앞선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바로 가수 윤복희 씨예요. 예. 미니스커트.
이 땅에 미니스커트 1호가 나타났을 때 네, 윤복희 씨가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최초라기보다는 처음으로 미니스커트를 유행시킨 장본인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1967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수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미니스커트가 당시 대한민국 1대 디자이너 노라노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윤복희 선생님이 미니스커트를 입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애인에게 잘 보이려고 입고 온 게 바로 미니스커트예요. 진짜. 네, 해외 활동으로 4년을 떨어져 있다가 2주의 휴가를 받아왔을 때 입었던 사랑의 도발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근데 그 패션이 거의 뭐 사회를 주도했다고 그렇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는요, 그 윤복희 선생님의 그 미니스커트 하면은 이 사건이 생각이 나요. 그 당시에는 그런 노출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하는 사회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윤복희 선생님이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내려요. 그때 계란을 누군가가 던집니다. 그게 잘못 알려진 건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거 아니에요라고 그러면요. 윤복희 씨 세대의 어르신들은요.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히 봤는데 라고 하시는데 보신 건 맞습니다. 뭐냐면은 1996년에 백화점 광고를 찍었는데 거기서 달걀을 맞는 장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정확히는요. 윤복희 씨는 한국으로 돌아올 때 겨울이어서 꽁꽁 싸매고 나오셨거든요. 그 당시에 뭐 달걀을 맞을 정도 파격적인 노출 패션이었다, 미니스커트가. 네. 뭐 어른들이 뭐 세상이 말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혀를 끙끙 차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뭐 사실 1970년대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장발 단속도 있었던 때고 그래서 가위 들고 다니면서 직접 자르기도 하고 혹은 믿을 수가 없네요. 네, 미니스커트도 단속 대상이라 뭐 무릎부터 이렇게 길이를 재서 20cm 위에 올라가면 근데 이제 사람마다 사실 다리 길이도 좀 다르고 어떤 경우는 무릎이 조금 위에 있는 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하여튼 엉뚱한 단속 대상이 있었던 경우. 그때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걸리면 네, 어떡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전국적으로 미니스커트 열풍이 엄청났는데 실제로 단속에 걸려서 구류2일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여자들은 일단 내가 잡혀도 예쁜 걸 입겠다.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윤복희 선생님처럼 파격 패션을 주도한 또 다른 스타도 있을까요? 네, 찢어진 청바지는 혹시 누가 유행을 시켰는지 아십니까? 찢어진 청바지. 네. 모르겠는데. 우리 나 오늘 김한선 이걸 퍼뜨렸다고 합니다. 김한선 씨가 어렸을 때요 외국 공연을 많이 갔었는데 거기서 찢어진 청바지가 굉장히 멋있게 느껴져서 한국에 진짜 와서 리폼해가지고 그거를 유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윤복희 씨 그리고 김한선 씨 이 계보를 이어온 노출 패션 스타 또 누가 있을까요? 바야흐로 2013년 예? 갑자기요? 야구장에서 노출의 역사를 새로 쓴 분이 있습니다. 야구장에서요? 다들 아실 거예요. 네. 클라라 씨입니다. 클라라 씨. 클라라 씨 시구를 이 레깅스를 입고 했는데 난리가 났죠. 사실 이렇게 그 당시로는 아주 파격적인 의상이었던 거는 맞아요. 네. 왜냐면은 그때만 해도 길거리에 레깅스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없었어요. 지금은 짧은 티 입고 레깅스 입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꼭 가려지는 그런 거, 긴 티셔츠 이런 거 입고 나가야 되는 옷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그 클라라 씨가 당당하게 딱 착 붙는 그 레깅스를 입고 거기서 이제 시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당시에는 조금은 사람들의 시선이 뭐야 저 레깅스를 민망하게 어떻게 레깅스만 입고 나와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클라라 씨 덕분에 이 레깅스 패션이 또 유행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클라라 씨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요. 내 인생을 바꾼 시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 원래는 대타로 시구를 한 거였는데 워낙 시구하는 그 시간이 짧으니까 짧은 시간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의상을 고민하다 선택한 게 레깅스였는데 당시에는 검색어에 오르면서 사실 좀 악플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8년 무명의 서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클라라 씨는요. 평소에 레깅스 사랑이 엄청난다고 합니다. 레깅스를요 약 100여 벌 이상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애착이 결과적으로 뭐 시구 이후에 클라라 씨는 광고도 찍고 수입도 3배 이상 늘어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너무 바빠져서 잠도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일을 계속할 정도로 바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